YTN 이동의 뉴스 정면정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는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지사 캠프에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합류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재명 캠프 합류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이광재 후보를 지지를 하다가 이제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가 되고 난 뒤에 한 2달 동안 특정 캠프의 활동을 일절하지 않고 중립지대에 서 있었고요. 예. 그 2달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이미 큰 정부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정부가 이제 뭐 친구 만나는 사람 숫자까지 추석 명절, 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까지 가게 영업시간까지 개입을 하는 큰 정부의 시대는 와 있고 그렇다면 이 큰 정부에 맞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지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주택이나 기본소득, 기본금융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된 기존의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을 뒤집어엎는 그런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담대한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실천력, 실행력 그리고 기존에 보여왔던 여러 가지 성과와 실적들을 이제 큰 정부 속에서 그리고 유능한 정부의 정책적인 컨텐츠로 잘 채울 수 있는 그런 비교 우위에 있는 후보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8월 31일 날 지지선언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정세균 캠프에서 이제 충청도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충청도의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8월 말에 지지선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김이 빠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충청도 경선 결과 이후에 좀 지지선언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주변 분들의 조언이 있어서 그래서 8월 31일 날 계획했던 지지선언을 9월 7일로 이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지지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뭐 부산 지역 전현직 의원이라든가 혹은 민주주의 4.0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문 의원들 추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경선 연기론을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줄기차게 이것은 특정 계파에서 누구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집권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믿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저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계파 차원에서 저도 이제 이동영 작가님께서 이제 진행하시면서 비판하시는 걸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계파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라면 전재수가 운을 뗐으면은 주변에 이제 같은 계파의 의원들이 쳐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불 붙여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혼자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민주당의 집권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번 결정도 주변 분들 뭐 몇몇 분들 조언을 듣기는 했지만 제가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부흥이 모임이나 민주주의 4.0에서 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실 문제고요. 다만 끝까지 중립지대에 남아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선에서 이겨서 이제 집권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용광로 선대위를 꾸릴 텐데 그때 이제 원팀을 만들 수 있는 동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은 뭐 특정 캠프에 합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김근식 교수가 뭐 염치 없는 짓이다, 배신 행위다 이렇게 맹비난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들을 수 있는 비판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 따라다니다가 지금 국민의힘에 가 계신 분이 제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단일화를 해놓으니까 이제 이광재 후보를 돕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정세균 캠프로 명단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공동 대변인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폐잔병 데리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막 됐습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이제 거부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보도자료를 내버려가지고 그냥 공동대변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정세균 후보님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또 훌륭하신 분인데 사실은 이제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달 내내 이제 중립지대에 있었고 그리고 단일화되고 난 뒤에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다른 캠프로 가는 것은 또 전재수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어기는 것이라 예.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거다 해서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중립지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김근식 교수야 의원님 말처럼 민주당에 계시다가 국민의당 갔다가 국민의힘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비판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예, 예. 자,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TK 지역과 강원도 경선이 있는데 순회 경선이죠. 충청권 투표율보다 TK의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80%까지 가까이 갔고 네. 지금 국민선거인단은 70%를 또 넘겼거든요. 네. 뭐 상당히 관심이 집중돼 있고 흥행이 예상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충청 경선처럼 이재명 지사가 50% 넘게 받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충청도의 경선 결과는 소위 말해서 이제 당심으로 표현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거든요. 예. 그런데 1차 슈퍼위크 같은 경우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반 국민 여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게 되고 예. 그리고 그것이 곧 천심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대체적으로는 그렇는데 그 결과가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그리고 예. 투표율이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도 뭐 사전적으로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일단 이낙연 후보와. 근데 이번 그 TK와 강원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전문가들이 추미애 후보가 3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면 정세균 후보가 아마 사퇴를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저는 뭐 이게 목표로 하고 있는 득표율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들으신 건 있는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당시에 여권 인사들을 고발 사주했다는 의혹. 게다가 KBS에서 보도한 내용은 이재명 지사를 당시 검찰에서 표적 수사했다. 연달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대검 감찰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사실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익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고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깊었던 거 아닙니까? 예. 오죽하면 세간에는 있는 제도 덮어버리고 없는 제도 만드는 게 검찰의 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찰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압도적인 특권의 생태계에서 이제 서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듣는 겁니다. 압도적인 특권의 영역에 있었던 그런 검찰 권력이라면 충분히 지금 KBS라든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전혀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럴 개연성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는 그런 날이 좀 하루라도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낙연 후보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또 야당 탄압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이든 김웅 의원이든
빨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정작 수사의 과정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니까 또 야당 탄압이라 그러거든요. 예. 수사기관을 통해서 빨리 결과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게 불과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말 바꾸기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일단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 그다음에 대검찰청의 감찰 이 결과들을 좀 보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국회가 개입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가지고 특검을 하든 그 미진한 의혹을 푸는 가장 유효한 수단 그것이 국정조사이든 특검이든 그것을 추후에 좀 선택을 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야권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는 빠지고 홍준표 후보는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최종 후보가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빠지는 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이게 윤석열 후보의 업보입니다. 업보. 예. 그동안 이제 출마 선언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말실수뿐만이 아니고 예. 정치적 독립성이나 직무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보장된 임기를 박차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헌법 부정 행위들 이런 기존의 행위들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업보를 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가 복잡한 문제를 한두 마디 간결한 언어로 표현하는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 요즘 세상이 이제 복잡한 거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세태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가 역선택이니 뭐 이런 것은 상당히 비과학적이라고 볼 때 충분히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저희들은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상대하기가 더 편하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후보 인터뷰 보니까는 이재명, 홍준표면 국민들이 판단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주시는데요. 그건 이재명 후보님 판단이고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더 버거울 것 같아. 왜냐면 예. 홍준표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은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번에 오랫동안 훈련받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에 역사적 기원이라든지 어떤 메시지에 대한 역사적 논쟁 과정을 그러니까 맥락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을 몰라요. 이분은 훈련되지도 않고 학습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안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기원이나 역사적 논쟁 과정이나 이런 맥락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주 120시간 이거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논의도 하고 해가지고 역사적 논의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맥락을 모르니까 120시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역사적 맥락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아는 게 세상 전부 다인 줄 알고. 예.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현안은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돼 가지고 막 굉장히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요즘 논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맥락을 아는 사람과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컨텐츠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후보가 상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홍준표 후보 막말 많이 했었는데 이전에 하도 많이 해놓으니까 더 센 막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별로 실망을 안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 상당히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국민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88% 얘기했다가 지금 불만이 상당하고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정부 조롱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90%까지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은 지급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100% 다 주지 이게 뭐냐 이런 비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90%를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90.5%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예. 예, 91%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있잖아요. 이게 국민들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예. 집집마다 전부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만 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지금 국민들에서 저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것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았고, 다만 그렇게 지금 되려면은 저희가 추경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통과시킨 추경의 규모를 가지고서는 전 국민 지급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재정 당국하고 좀 기왕이 90%를 올린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테이블 위에 이제 좀 올려놓고 한번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재정 당국이 현실적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비켜라!